챕터 1 명예퇴직과 딸의 결혼.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입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작년 2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딸 지은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팀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그리고 2년 전 지은이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민준 오빠예요. 강민준. 32살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는 대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키도 크고 잘생겼죠. 무엇보다 예의가 바랐어요. 저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괜찮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들은 상냥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결혼 후 몇 달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지은이는 살이 빠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지은아, 너 괜찮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말라갔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준이었어요. 주말마다 바빴죠. 어머님,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핑계였어요. 저는 건축 설계가 원래 그렇게 바쁜 직종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시댁 방문도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냉랭했어요. 웃는 얼굴이 어색했고 말투가 차가웠죠. 지은 씨, 국은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아이고, 며느리가 요리를 별로 못하네.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너무 달랐죠. 지은이는 시댁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시댁 못 갈 것 같아.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은이가 제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생겨. 병원은 가봤니? 응. 아무 문제 없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라는 것을요. 챕터 2 응급실의 밤.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갑자기 배를 너무 아파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지은아, 괜찮아? 어디가 아파?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급성 복통이라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바로 입원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잠들고 민준도 졸고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보험 증서, 서재 서랍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보험 증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준 씨, 제가 집에 가서 보험 증서 좀 가져올게요. 아, 네. 어머님, 열쇠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피곤한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서재로 갔어요. 서재는 민준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책들이 빼곡했죠. 책상 옆에 서랍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도 열었죠. 각종 영수증과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잠가놨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상이 펜꽂이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준과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적였어요. A사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마이너스 한소영님 임신 20주 확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준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말이었죠. 더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하나 더 나왔어요. 검은색 아이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보였어요. 저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검진 다녀왔어. 아기 건강해. 소영아,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못 볼 것 같아. 오빠는 언제쯤 이혼할 거야? 나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꼭 책임질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딸과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죠. 더 충격적인 것은 호텔 예약 내역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급한 프로젝트라는 핑계는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 딸이, 제 소중한 딸이 이런 인간한테 속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서랍 속 모든 증거물을 꺼냈어요. 사진, 병원 기록, 핸드폰, 호텔 예약 내역.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죠.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챕터 3 진실을 찾아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보호자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역겨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민준을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지은이가 태어난 건 3일 후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성 복통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집까지 데려다 줬죠.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은아,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내가 회복할 때까지. 괜찮아, 엄마. 민준 오빠가 있잖아. 민준.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으면 더 좋잖아.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준을 감시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 추천이라고 검색했어요. 여러 업체가 나왔죠. 저는 리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내 탐정사무소 마이너스 불륜 전문, 확실한 증거 제공.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건으로 의뢰하시나요? 사위의 불륜입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죠.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사무소로 향했어요. 강남의 한 빌딩 7층에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40대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이름은 김태수였어요. 어서 오세요, 박수진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병원 기록, 핸드폰. 모두 책상 위에 펼쳐놨죠. 이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김태수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장이요? 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호텔 출입하는 장면. 이런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는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이 한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상, 직업, 가족관계 모두 파악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명예퇴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죠. 돈은 얼마든 지불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김태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꼭 증거 잡아드릴게요. 그날부터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수는 전문가였어요. 매일 보고서가 왔습니다. 민준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들어가는 장소, 모두 기록됐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준은 회사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서 한소영을 만났습니다. 김태수가 보낸 사진을 봤어요. 한소영은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배를 쓰다듬었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죠. 더 충격적인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호텔로 향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 찍혔죠.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제 딸을 배신하는 그 더러운 모습을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챕터 4 두 번째 여자. 김태수에게서 상세한 보고서가 왔습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이었어요. 한소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한소영, 30살. 인테리어 회사 디자이너였습니다. 민준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연애한 지는 8년째였죠. 민준이 지은이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민주는 한소영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한소영의 집안이 형편없다는 이유였죠. 소영아,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을 줘.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부모는 지은이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었어요. 좋은 직장, 괜찮은 집안, 모든 조건이 맞았죠. 민준은 비겁했습니다. 한소영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기로 했죠. 지은이와 결혼하면서도 한소영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참아. 내가 나중에 꼭 책임질게. 한소영은 믿었어요. 민준이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소영이 임신했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한소영은 기뻤을 겁니다. 이제 민준이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민준은 달랐어요. 소영아, 아이를 지우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소영은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민준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소영도 피해자였어요. 민준에게 속은 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갖고도 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소영에게 언니가 있습니다. 한지혜, 35살 변호사예요. 변호사요? 네. 대형 로펌에 다니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이고요. 저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지혜를 만나야겠다고요. 만약 한지혜가 동생의 상황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팀장님, 한지혜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한지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혜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으로 상담하시나요? 이혼 문제입니다. 급합니다.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였죠. 저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빌딩이었어요. 한지혜는 예상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차가운 눈빛이었죠. 박수진 선생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놨습니다. 사진, 병원 기록, 호텔 출입 영상, 모두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 사위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상대가 한소영입니다. 한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소영이라고요? 네. 혹시 아시나요? 한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죠. 제 동생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동생분이 임신한 거 아세요? 한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요? 네. 5개월째입니다. 제 사위의 아이를요. 한지혜는 책상을 탁 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더러운 인간이 제 동생을 임신까지 시켰다고요? 유부남 주제에? 네. 그리고 제 딸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혜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그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시다. 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챕터 55모의 배신. 한지혜와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한소영을 설득해야 했어요. 민준이 절대 한소영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 했죠. 한지혜가 동생을 만났습니다.
며칠 후 한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어떻게 됐나요? 동생이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준이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대요. 하지만 시기를 미루고만 있다고요. 한소영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요? 아이를 낳고 싶대요. 민준과 함께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소영도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더 중요했죠. 변호사님, 일단 증거를 더 모읍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은이의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요. 저는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삼계탕이었어요. 지은 씨, 이거 먹고 기력 좀 차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는 고맙다며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오늘도 그걸 넣었어요. 뭘 넣었다는 거요? 피임약이요. 지은이 음식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임약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죠. 민준이가 언젠가 이혼할 겁니다. 그때 위자료 문제 때문이라도 지은이는 아이가 없어야 해요.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몰래 피임약을 먹이는 걸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지은이 음식을 만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몰래 작은 봉지를 꺼냈죠. 하얀 가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큼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깜짝이야. 이건 영양제예요. 영양제요? 그럼 당당하게 주면 되잖아요. 왜 몰래 넣으십니까? 그게 저는 봉지를 빼앗았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어요. 응급피임약이었죠. 이게 영양제입니까? 피임약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 대화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래요. 내가 먹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라고요? 지은 씨가 아이를 가지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어차피 민준이는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 미리 막는 게 나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어머니는 태연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민준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거.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다 알아요. 소영이라고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 지금 임신했더라고요. 시부모도 공범이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딸만 모르고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가 뭘 알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들통난 마당에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떠들어댔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챕터 6 동맹. 한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부모의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한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댔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을까? 한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3주 후가 민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생신잔치를 크게 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민준이 한소영을 초대하려고 했대요. 가족으로 소개하겠다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은 버리고 불륜녀를 가족으로 소개하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날 모두 모인 자리에서 폭로합시다. 찬성이에요. 친척들, 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한지혜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서류, 위자료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서, 모든 법률 문서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저는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병원 기록, 모두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프로젝터를 대여했습니다. 선생님, 한소영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날 같이 가자고요. 한소영이 가겠다고 할까요? 할 겁니다. 제가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민준이 절대 한소영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요. 며칠 후 한지혜가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동생이 동의했어요. 같이 가겠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용당한 것 같다고. 민준한테 복수하고 싶대요. 한소영도 우리 편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생신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준의 불륜, 한소영의 임신, 시부모의 배신, 모든 진실을요. 지은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부정했죠. 아니야, 엄마. 민준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지은아, 증거가 있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저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지은이는 그걸 보며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나도 갈래. 그 자리에, 지은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직접 끝내고 싶어.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알았어, 지은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어요.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지은이도 깔끔하게 옷을 입었죠. 우리는 한지혜, 한소영과 만났습니다. 한소영은 임신한 배가 도드라졌어요. 지은이는 한소영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피해자구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쁜 건 민준이니까. 우리 넷은 차를 타고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에서 김태수 탐정과 합류했습니다. 선생님, 장비 세팅 다 끝났습니다. 프로젝터 준비됐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챕터 7 생신잔치의 심판.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큰 홀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지인들. 최소 10명은 넘어 보였죠.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쏟아지고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무대에는 민준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준은 부모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죠.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아들 민준 씨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결혼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저 위선자를.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이, 한지혜, 한소영도 함께 일어났죠. 우리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민준과 한소영이 키스하는 사진이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이 남자는 제 딸과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1년 넘게요.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며 거짓말하면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짓이요? 당신들이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피임약을 먹였다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먹였어요. 지은 씨가 아이를 가지면 골치 아파져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이건 도청이에요. 불법입니다. 한지혜가 나섰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녹음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한지혜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변호사 한지혜입니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한소영이 나섰어요. 불러진 배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소영입니다. 이 아이는 민준 씨의 아이예요. 홀이 술렁였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한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민준 부모님. 당신들은 제 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지혜가 서류를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위자료 5억, 손해배상금 3억, 총 8억입니다. 거부하시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가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항할 힘도 없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민준 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서 마련했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한소영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죠. 한지혜가 한소영의 양육을 도왔어요. 언니로서 동생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못 이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는 그런 딸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잖니. 하지만 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건 내가 순수했기 때문이야. 부끄러운 건 민준이지 너가 아니야.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은이는 회복됐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죠. 지은이는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소에 꿈꾸던 일이었어요. 홍대 근처의 아담한 카페였죠. 엄마, 이 카페 이름 뭐로 하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새 출발이란 뜻으로 리스타트는 어때? 좋구나. 카페는 금방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은이의 밝은 성격과 맛있는 커피 덕분이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괜찮아. 응? 민준이 생각 안 나. 아침에 일어나도 울지 않아. 밤에도 잘 자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은아, 잘했어. 정말 잘 이겨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카페가 잘 되자 지은이는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났죠. 어느 날 지은이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준혁 오빠예요. 카페 단골 손님이셨어. 이준혁, 32살, IT 기업 팀장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였어요. 눈빛이 착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준혁은 달랐어요. 정직했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시간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이준혁은 진심이었어요. 지은이를 아꼈고 존중했죠. 6개월을 지켜본 후 저는 인정했습니다. 지은아, 준혁 씨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엄마? 나도 그래. 2년 후 지은이는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죠. 저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지은이는 행복합니다. 카페도 잘 되고 남편도 좋아요.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전했죠.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나를 구해줬어. 저는 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작은 생명. 지은이의 아이. 이번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의 악몽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서재 서랍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은이는 계속 속았을 겁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열었어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죠.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증명했죠. 지금 저는 지은이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커피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딸의 웃음, 따뜻한 커피.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됩니다. 지은이의 아이, 제 손자와 함께할 시간들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에요. 우리의 미래처럼요.